건강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건강 정보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보니까 거의 4만 명 넘게 나왔죠. 이게 나라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내 건강 지켜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바이러스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죠? 네, 호흡기잖아요. 이제 정말 호흡기 건강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보면 언제나 이 손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기 중에도 있지만 손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묻혀갖고 오다가 입 한 번 만지거나 코 한 번 만지면 이렇게 더 강하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편안하게 강의를 할 텐데요. 자,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 네? 동물을 움직이고 식물은 가만히 있는 거. 자,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의 위협이 왔어요. 자, 그럼 동물은 어떻게 해요? 네, 동물은 외부의 위협이 오면 도망가요. 그쵸? 근데 식물은 도망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자, 그러면 식물은 그 자리에서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이겨내야 되다 보니 동물과는 다르게 식물은 자기 식물체 안에 굉장히 강한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자, 가장 간단하게, 자, 식물, 자, 뭐가 있어야 자라죠? 물하고 또 햇빛.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햇빛이 강하면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네, 강하면 안 좋다. 자, 그러면 그 강한 햇빛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외선 들어있죠. 그러면 자외선이 우리 세포에 내려오면 우리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암에 걸리게 해요. 근데 그러면 식물도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낼 것이고, 자, 그렇게 식물이 만들어낸 생리활성 물질, 우리 인간이 먹는 거잖아요. 하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될까요? 식물성 식품을 좀 많이 먹어야 될까요? 네, 그래요. 이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우리 인간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리활성 물질은 특별히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근데 그 파이토케미컬들은 크게 4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강력한 항산화작용, 두 번째가 강력한 항염작용, 그리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쉽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 이거를 먹으면 조금 더 바이러스나 어떤 면역력이나 증강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물도 그렇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가끔 먹어요. 네, 우리가 이 식물을 갖고 어떻게 한 거를 우리가 자주 먹는데, 아까 목사님도 저한테 뭐 주셨어요. 차. 그렇죠, 차. 자, 이 차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물이든 뭐든 먹으려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차는 간단하게 식물이 만들어낸 생리활성 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바로 차예요. 자, 그래서 저는 꼭 오늘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차를 좀 마시자.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는 더더욱.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차를 뜨겁게 먹나요? 차갑게 먹나요? 네, 따뜻하게 먹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런 얘기 들었죠. 자, 체온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그쵸? 면역력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왕 먹는 차, 차갑게 먹는다, 따뜻하게 먹는다? 네, 따뜻하게 먹는다. 자, 근데 또 차를 마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조상들이, 물론 여기 이제 교회지만 예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올렸어요? 아니면 차를 올렸어요? 차를 올렸대요. 일제시대 되면서 바뀐 거예요. 일제시대 이전에는 이 차를 올린 거고, 되게 우리 민족이 현명한 민족이에요. 자, 차를 올렸고, 자, 뿐만 아니라 이 차를 우리는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예라고 그랬어요. 다예. 예절이었어요. 예절. 인성교육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더더욱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에는 차를 하루에 3, 4번 먹으면 너무 좋은데, 자, 문제는 또 이게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몸이 뜨거운 사람은 인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자, 안 먹는다. 자, 그럼 반대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셔요. 자, 녹차가 어떤 성질 갖고 있어요? 따뜻하다, 차다? 자, 녹차가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자, 녹차가 차갑다. 차갑다. 네, 녹차는 차가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어떤 차를 마시는데 내가 어떤지 알고 내가 찬 사람이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시면 좋을 것이고, 그쵸? 반대인 사람은 반대인 거를 먹어서 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는 꼭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는 차는 따뜻하게, 그런데 그것도 내 몸이 뜨거운 사람은 웬만하면 녹차를, 몸이 차가운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나 인삼차를 마시면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 자, 커피나 녹차에는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카페인. 네, 카페인. 자, 그러면 사람에 따라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차를 마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나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차를 선택하실 때 한 번쯤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 뭐가 좋대? 어떤 때는 뭐 보이차가 난리가 났었고요. 한때는 보리차가 난리였고 옥수수차가 자, 우리 옥수수 차도 많이 먹었었고요. 보리차도 많이 먹었었어요. 자, 그러면 보리차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 차갑게 한다? 자, 보리차 몸을 따뜻하게 한다, 차갑게 한다? 따뜻하게 한다. 차갑게. 우리 선생님은? 따숩게. 우리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 네. 보리는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 1970년대에는 어떤 잡곡밥을 먹었어요? 네, 보리 잡곡밥 먹었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오면서 갑자기 잡곡밥이 뭘로 변해요? 현미밥으로 변하죠. 어느 순간부터 사실 우리 예전에 현미 거의 먹지 않았어요. 차도 보리차를 먹었지 현미차를 먹지 않았어요. 자,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70년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체질이 뭐였어요? 제가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태양이라는 체질, 양의 기운이 뻗치는 체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보리밥 먹으라고 난리였고 보리차 먹는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체질들이, 대통령 체질들이 태음인으로 변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현미 먹으라고 난리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먹고 좋은 거를 남한테 막 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체질이 아니면, 내가 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게 너무나 좋은 건데 그 차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생각하고 가자. 늘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건강을 원해요. 그러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을 이야기할 때 남 따라하기가 최악인 거예요. 사실 제가 식품공학 박사고 지금 장내 미생물, 요즘에 가장 큰 이슈죠.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 면역력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꼭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9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고 밤에는 얘가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사람한테 잠을 잘 자게 해주는데, 자,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사람은 어떤 질병에 노출될까요? 그렇죠. 우울증이에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17년 동안 자살률 1위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유전자 분석하는 회사랑 같이 연구하면서 알아낸 건데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중에 유전적으로 가장 우울증을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바로 한국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우울증 환자가 5배가 늘었고, 한국 정부도 올해 예산에 우울증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를 책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2조 책정했어요. 2조. 왜냐하면 앞으로 우울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분노 조절 장애 안 되는 사람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사람들한테 쏟아붓고 있고, 특히 한국인처럼 원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 결국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민족인데, 거기다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우울증 환자를 내보일 것이고, 더 많은 분노 조절 장애 환자를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울증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해요. 지금은. 사실 저도 유전적으로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한국은 그래서 한의 민족이고 흥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놔뒀다가는 얘네들 다 자살해 죽겠구나. 자, 중국은 어떤 민족이에요? 만만디 민족이에요. 자,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민족 중에서 가장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적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네, 바로 중국이에요. 걔네는 원래 만만디가 된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유전적으로 다른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남 따라하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건강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또 오늘 제가 뭐 다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것만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명히 사람은 다름이 존재하고 그 다름이 유전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체질적인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도 서양이 말하는 음식 같이 그냥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이것만 측정할 게 아니라, 자, 음식도 따뜻함과 차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늘, 생강, 쑥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네, 그쵸. 그러면 수박, 참외, 오이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네, 자,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즐거운 소식이에요. 사실 저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20년 살았고요. 브라질 의사들과 7년 동안 석박사 논문 4편 같이 썼어요. 자, 그때 제가 알았던 것. 서양 사람들이 이 음양을 모르는구나. 음양을 모르는구나.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보세요. 백신의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1996년에 미국의 유명한 의학학술지 자마란 잡지에 뭐가 실렸냐면요. 서양의 의학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당뇨 환자다, 혈압 환자다고 하면 그냥 약 처방해줘요. 사람에 관계없이. 그랬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약을 받은 사람의 70%는 효과가 있었는데 30%는 약 먹고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당시 인구 2억 좀 넘었던 미국에서 약 부작용으로 1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고생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고 서양의 한계예요. 언제나 사람을 하나로 본다면 분명히 사람이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약을 처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백신 맞으니까 자, 이번에 코로나가 정말 희한한 질병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병도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 감염되고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감기도 아니에요. 왜? 보통 감기 걸리면 뭐가 나와요? 네, 열 나고, 그다음에 콧물 나고. 네, 그게 기본이에요. 아주 그냥 평범한 감기도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아무 증상 없는 사람도 차고 넘쳐요. 자, 어떤 사람은 조금 아파요. 어떤 사람은 억수로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물론 이게 또 바이러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자, 백신도 그렇게 반응이 달라요. 사람에 따라. 증상도 그렇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번 현상이 확실히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현대의학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매뉴얼은 언제나 하나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한테는 파이저가 더 좋았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백신을 그렇게 놔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아무나 갖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예견된 부작용이었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그런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었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큰 초점은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첫 번째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만의 건강법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 100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쪄요, 안 쪄요? 안 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쪄요. 분명히 다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을 면역력 높이는 생활습관 8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전달은 하지만 본인에 맞게 각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응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면역력 높이는 방법. 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손 깨끗이 씻고 언제나, 그렇죠?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틀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자,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사망자의 거의 90%가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제 지인이에요. 부모님이,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모셨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 쓰러 계세요. 어머니 모셨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자,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이 코로나. 크게 증상도 없었는데 아버님 병원에 모셔드리고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데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자, 이게요, 특별한 증상도 별로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병원으로 날랐던 그 아들 감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염됐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격리돼요. 그러면 장례식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화장하셨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은 격리당해 있으니까. 자, 이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시잖아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챙기셔야 돼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멀쩡하던 사람들이 증상도 없었는데 그렇게 두 분이, 그래서 지금 어머님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계신 거예요. 아들은 증상은 없지만 어찌됐건 격리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게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위생관리 철저히. 근데 이게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위생관리 철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손 닦는 거, 그 다음에 구강 건강이에요. 구강 건강. 그래서 사실 그러면 구강 건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닦는 거. 네? 이빨 닦는 네. 근데 이빨 닦는 거. 자, 근데 자, 이빨 닦아서 다 구강이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진다? 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뭘 써야 돼요? 실. 예, 치실 쓰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이빨 잘 닦고 난 다음에 치실 쓰시면 치실에 붙어 나오는 그 많은 그 음식물 찌꺼기 보면 기절할 거예요. 그리고 자, 치실로만 다 되느냐?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도 사실 저 브라질에서 배운 게 치실. 사실 우리 한국은 치실 쓴 적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브라질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거기 무조건 치실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자, 미생물을 가장 잘 죽이는 물질이 뭘까요? 자, 미생물을 가장 잘 죽이는 물질. 네? 어떤가요? 그냥 편하게.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의견 나누는 거예요. 뭐예요? 네, 소금이에요. 사실 빛과 소금을 이길 수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없어요. 특히 소금은 가장 완벽하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했죠? 소금물? 소금물로 우가이 했잖아요. 자, 각을 쓰지 마시고 집에서 소금을 가지고 직접 각을 만들어 쓰셔서 입안을 깨끗하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굳이 돈 들여서 각을 사지 마세요. 여기 안에 안 좋은 물질 천지예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깨끗한 소금으로, 그럼 몇 프로짜리가 좋으냐? 한 3%짜리. 그러면 100ml에 소금 한 3g 집어넣으면 억수로 짜요. 근데 그 정도는 돼야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요, 왜 이렇게 입안에 뭐가 끼는지, 그리고 침이 양이 작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떨어져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사하시고 꼭 치실 쓰시고 각을 하셔야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지저분한 걸 먹지 않아요. 근데 그 지저분한 게 만들어진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어디하고 어디예요? 어디하고 어디? 입하고 대장. 그래서 지금 대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저분한 거 안 먹어요. 독 안 먹어요. 독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대장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입속에서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입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적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많은 건 바로 장이고요. 그 다음이 구강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드디어 임플란트 하나 했지만 자, 이 치아 건강이 잘 씹어 먹어야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죠? 건강하게 뭔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거고요. 자, 두 번째가 자,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사람에 따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고 지금쯤 나이 드셨으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고예요. 스트레스 받을 어떤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풀어내는 방법을 이제는 알으셔야 돼요. 왜? 그 정도 경륜은 있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 그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호르몬의 문제가 오지 않고 여러분은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사람은요, 운동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자,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걷기, 뛰기, 또 가장 좋은 운동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자는 거. 네. 아, 줄넘기 하는 거. 자, 가장 좋은 운동은 각자가 생각하는 건데요. 왜? 사람에 따라 근력의 힘이나 능력이 다 달라요. 운동도 좋아하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면 이거예요. 조금 빠르게 걷기. 두 번째가 스트레칭이에요. 자, 스트레칭이 얼마나 좋은 운동이냐면요.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혈액순환을 돕게 해주고 자,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 꼭 어디를 가야 되나요? 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저 스트레칭 하실 때요. 손을 벌렸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웬만하면 운동하실 때 음악 틀고 하지 마세요. 정신을 집중해서 손끝 밀 때 손을 미는 것까지 다 느끼셔야 운동의 효과가 3-4배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 운동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근육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운동할 때는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다리 하나 올릴 때도 아, 내가 지금 여기다 힘을 주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거와 정신 빼고 운동하는 거는 운동의 효과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그게 막 큰 뭘 들어 올리거나 막 뭘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만으로도 퍼스널 트레이너와 하는 운동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산소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산소 없이 살 수 없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호흡해서 들어온 산소 중에 약 1에서 2%가 활성산소로 변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몸에서 염증 일으키고 몸에서 질병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다한 산소의 소비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늦게 한다? 네, 빠르게 한다요. 그래서 산소를 너무 많이 쓰는 운동은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만으로도 뭐가 생길 수 있다? 근육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매번 방송에 나오잖아요. 나이 들어서 근육 없으면 빨리 죽는다. 그러면 언제나 신경 쓰시면서 손 하나 안 해도 뻗어도 오시고, 자, 계단 하나 올라갈 때도요. 자, 여기에 힘이야, 여기에 힘이야, 이렇게 하고 하는 운동 같이 올라가는 거하고 그냥 정신줄 놓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도 각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자, 충분한 숙면. 자, 잠을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번에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알겠지만 수면 시간이 사람에 따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자기한테 가장 맞는 수면 시간을 자기가 알아내야 되는 거고요.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자, 숙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원래 죽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낮에는 정신줄 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햇빛도 많이 쏘이고 몸에 좀 안 좋은 것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몸속에 그런 독소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세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세포에 어떤 그런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자, 낮에는 그러나 움직여야 돼요. 왜? 먹고 살아야 되고 활동해야 되니까. 자, 근데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상처났던, 그때 안 좋았던 세포들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회복의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거나 계속해서 텔레비를 보거나 계속해서 딴짓을 하면 세포의 치유의 시간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럼 충분하지 않으면 변형된 DNA가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자, 그럼 변형된 DNA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변형되어 가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중요한 거, 잠자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다는 거와, 그리고 원래 사람에 따라요, 아침형 인간이 있고 올빼미형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꼭 방송에서는 자꾸 아침형 인간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어느 때 더 충분한 수면이 되는지 또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수면, 잠을 잘 자는 거는, 그래서 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네, 잠이 보약이라고 한 게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사실 문제 없죠. 음주나 흡연을 삼가한다. 뭐 정말 정말 나쁜 건데, 사실은 요즘에 뭐 와인 한 잔은 심장 질환 환자한테 처방이 나가기도 해요. 그는 이유는 포도 속에 들어있는 그 폴리페놀 때문인데, 그러면 꼭 그걸 포도주를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로 먹으면 돼요? 네, 포도 주스로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거를 포도주를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있고, 자,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을 관리한다. 자, 이거 이번에요 완전히 느끼셨죠?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네, 기저질환 있는 분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제가 다니던 상파울의 교회에 장로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다 태음인이셨고, 자, 태음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혈압이나 당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워낙 드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아마 또 무슨 식사를 한번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감염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다 혈압이나 당뇨약을 먹던 분이시더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보지도 못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자, 결국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올지 몰라요. 만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식은 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식은 장수를 개런티 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브라질에 있을 때요, 남미 전체 한인교회를 거의 다 돌았어요. 나름 유명한 교회들을. 근데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기저질환을 앓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남미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지? 자,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네? 그게 아니라, 자, 우리 한국 민족이 예전에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네, 못 살았어요. 자, 남미 가면 사람 숫자보다 뭐가 더 많아요? 네, 소 숫자가 더 많아요. 소들이. 자, 그럼 뭐가 싸다는 거예요? 네, 소고기가 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권사님들이 문제예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나타나면 뭐부터 챙겨요? 먹을 거부터 챙기시는데, 이게 못 먹은 귀신들이 약간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목사님을 뭘 챙겨주시고, 또 목사님이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험 들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누가 뭘 해주면 맛있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목사님들이 병에 걸려 있겠어요, 안 걸려 있겠어요? 다 걸려, 다 있어요.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정말 먹는 거에 대한 거 조금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목사님이 안 드시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배가 부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만성질환 관리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있다 없다? 네? 있어요. 자,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뭐가 있어요? 자,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뭐가 있을까요? 된장? 오케이. 또 시금치. 또 자, 면역력 하면 언제나 이게 넘버원인데 이거 뭐 추석 때나 구정 때 막 제일 많이 팔려요. 그 김치, 그죠? 김치도 그렇고. 자, 뭘까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능성 식품은 대한민국에 다 있고 그 중에서 넘버원이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인삼. 네. 인삼, 홍삼. 얘네들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얘네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싸면서도 대부분 암 환자들이 꼭 이걸 먹어요. 그게 뭐예요? 버섯. 자, 버섯을 가지고 항암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만큼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데, 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가장 비싼 버섯 뭐가 있어요? 송이버섯. 또 능이. 또 팽이버섯. 자, 버섯 중에 가장 비싼 거 대부분 암 환자들이 꼭 이걸 먹으려고 그래요. 표고? 이거 엄청 비싸요. 자, 버섯 중에 가장 비싼 거 뭐예요? 표고버섯 가격 싸잖아요. 그렇죠. 상황버섯. 그런데 중요한 건 이래요. 상황버섯의 항암 능력과 느타리버섯, 이렇게 싸구려 버섯과의 차이가 20%밖에 안 나요. 자, 그러면 안 걸려서 상황버섯 먹어야 돼요? 미리미리 느타리나 미리 먹어야 돼요.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버섯이 정말 좋은 면역력 증강식품인데요. 싼 거와 비싼 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상황버섯을 매일매일 먹으려면 재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 느타리 버섯이나 양송이 버섯은 재벌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게 어떤 버섯이죠? 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 꼭 나오는 거? 예, 네, 표고. 사실
표고버섯도 비싼 버섯이잖아요. 그 표고도 비싼 것만 몇십만 원짜리 있잖아요. 새송이는 다행히 싸요. 근데 그런 싼 거나 비싼 거나 거의 비슷하고,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면 굳이 비싼 거 먹을 필요 없이 싼 거를 먹는데 그거를 꾸준히 먹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 높이는 음식 중요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 8번째. 자, 오늘 아니 요겁니다. 예. 오늘 요거까지만 제가 할 거예요. 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한다. 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자,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졌고요. 한국은 더 뒤집어졌어요. 한국은 하여간 이 돈의 흐름이 거의 투기예요, 투기. 자,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장이 면역력의 몇 프로를 담당한다? 70%를 담당한다. 행복을 느끼는 세로토닌 90%를 만들어낸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알아냈는데, 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세요? 나는 꼭 이것만 안 걸리면 좋겠다. 네? 치매. 네, 치매. 우리 선생님은? 치매, 그쵸? 자, 치매가 장내 미생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장내 미생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관리해야 돼요? 네, 장부터 관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장 속의 미생물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유익 미생물, 유해 미생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어떤 거 기르고 싶으세요? 유해 미생물 아니면 유익 미생물? 그쵸, 유익. 자, 우리 선생님, 몸에서 부패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발효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에서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샤넬 향수를 뿌려도 장 속에서 썩어 나가는데, 입 벌리면 향수 냄새 나요? 썩은 내 나요? 네, 자, 이거 다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 불량식품은? 자, 불량식품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네? 네, 불량식품은 맛있어요. 자,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네, 불량식품이 맛있다고 친다면 백화점에서 파는 덩치 크고 당도만 생각한 그런 비싼 과일과 종자개량하지 않아서 덜 달고 덜 이쁜 그냥 재래시장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과일과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그렇죠. 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가장 큰 이야기예요.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은 과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불량식품 중에 그런 불량식품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과일 선물하면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백화점 과일은 불량식품이에요. 왜? 너무 단 것만 생각한 거예요. 가장 좋은 과일은 종자 개량이 되지 않은 과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매번 과일 그러면 뭐째 먹으라 그래요? 그럼 껍질째 먹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비타민 들어가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자, 식물도 바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강력한 자외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해요. 자, 강력한 항산화제는 우리 인간한테 암도 발생 적게 하게 해주고 젊게 해주고 다 좋은 역할 하는 게 다 어디에 몰려 있는 거예요? 네, 껍질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껍질부터 방어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과육 다 망쳐버릴 것이고, 가장 소중한 씨앗도 햇빛의 자외선에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최첨단 장비로 딱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속에 그런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일 중에서,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과일 중에서 껍질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껍질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 수박 껍질째 먹으려고 해요. 자, 근데 얘는 본능적으로 그냥 껍질째 먹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과일 종류가 있어요. 오렌지, 오렌지 껍질 있잖아. 자기도 그냥 그렇죠. 그럼 딸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베리류라고 하죠. 베리류. 자, 지금 딸기 껍질 까드시는 분 계세요? 딸기 껍질 까드시는 분?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자, 베리류의 특징이 뭐예요?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없다예요. 자, 그러면 과일 중에서 정말 항산화력이 가장 좋은 것들은 어느 거다? 바로 베리류라는 거죠. 그건 큰 부담 없이 그냥 먹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만 지혜로우면요, 정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장내 미생물, 이게 큰 이슈예요. 왜? 그 누구도, 자, 상한 음식 드세요? 안 먹어요. 근데 유기농이에요. 저농약도 아니라 유기농. 소도 막 도라지고 이런 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비싸게 사서 먹었는데 장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부패가 일어나면 아무 의미 도대체 왜 유기농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좋은 그런 고기도 가둬놓고 기운 게 아니라 방생해서 하는 그런 고기들도 훨씬 비싸잖아요. 그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그런데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행동 중에 많은 것들이 오히려 더 내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이 장 속에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세포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미생물이 장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미생물이에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량으로 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량보다 미생물이 갖고 있는 게 100배나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장이 제2의 두뇌다. 왜? 이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뇌와 장내 미생물 이 균총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치매나 우울증 연결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관리하셔야 돼요? 네, 장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장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장 속 쭉 열어봤더니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은 한국에는 널리 알려져 있고 물론 미국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자, 어떤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랐어요. 그랬더니 장 속에 이 미생물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100마리로 봤을 때 90마리가 이 균이에요. 나머지 10마리만 다른 균인 거예요. 그러면 이 90마리를 차지하는 이 모유를 먹었을 때 어린아이 장 속에 이 90마리 있는 거, 이거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일까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균일까요? 네? 안 되는 거요? 네? 되는 게 그렇죠. 되는 균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모유를 먹었고 자랐더니 장 속에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한 균만 전체 90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를 해보지 않아도 자, 모유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유를 먹으면 아이의 장이 아이한테 좋은 거로 형성되겠지 설마 나쁜 거로 형성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90이라는 그 균이 바로
비피더스균이에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상은 완전히 상업화된 거예요. 90%가 다 과장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시는 유산균 거기까지 살아가지도 않고 살았다 한들 거기서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여러분이 먹은 그 유산균 어디서 자란 거예요? 우유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자, 우유에서 자란 유산균이 여러분의 장 속에서 자랄 수 있다 없다?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우리 장 속의 환경과 우유의 환경이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웬만한 균은 살지를 못해요 거기.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나와 같이 살아왔던 제가 지금 나이가 59세니까 저랑 같이 59년 살아온 비피더스균이 여기 내 안에 몸에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 지금 몇 년이시죠? 71. 네, 71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살아온 비피더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몇 년? 65년 동안 같이 살아온 그 비피더스를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딴 데서 자란 거 그냥 입에 털어넣을까요?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안에 있는 거 키워야 걔는 이미 이 상태에서 사는 법을 아는 애예요. 자, 그렇다면 얘 키워야죠. 근데 얘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올리고당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게 프락토 올리고당, 첫 번째로 좋은 게 콩 올리고당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콩 올리고당을 한번 샀어요. 한국에는 안 팔아요. 일본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설탕 가격의 700배예요. 그런데 걔는 먹으면 장 속에 비피더스균만 미친 듯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거 먹는 것보다는 뭐가 나은 거예요? 네, 콩을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드셔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꼭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콩 먹고 다 하는데 조리법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조리법. 자, 그러면 어떻게 조리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네? 자, 조리법. 어떻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먹는 상태를 파괴하기 적게 파괴. 그럼 그게 어떤 조리법이에요? 물로 한다, 기름에 튀긴다, 숯불에 굽는다. 물. 그렇죠. 삶아 네, 먹는 거. 바로 물이에요. 근데 고기, 국에 넘어오는 고기가 맛있다, 기름에 튀기는 게 맛있다, 숯불에 굽는 게 맛있다. 네. 그러나 언제나 맛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식품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리법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법도 생각하시면서 요리를 하셔야 진정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질문 네.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이제 다 겪는 건데 우리가 대변을 볼 때 네. 냄새가 고약할 때가 있고 네? 그 냄새가 네, 좀 고약할 때가 있고 네.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자, 아까 유익균은 네. 발효를 시키고 네. 유해균은 부패를 만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러면 어떤 거 먹은 거예요? 유해균.